노무라증권 홍콩 법인에서 한국, 대만, 그리고 이제 홍콩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권영선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노무라 그룹은 자회사로 증권, 자산운용, 그리고 종합연구소 등을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1925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증권 회사이고요. 현재는 동경에 본사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홍콩, 뉴욕, 런던, 또 서울을 포함해서 전 세계 한 30개 지역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수가 한 3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자본금 규모는 원화 기준으로 보면 한 27조 원에 달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투자 그룹이 되겠습니다. 저는 홍콩에 처음 온 거는 2006년에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당시 이제 투자은행의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로 조인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2008년 9월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 파산 직후에 노무라 증권에서 리만 브라더스의 아시아 그리고 유럽 법인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제 소속도 리만 브라더스에서 다시 노무라 증권으로 바뀌게 돼서 지금 홍콩에서 근무하게 된 거는 총 1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는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한국은행에 입행을 했고요. 한국은행 입행하기 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주요 경력은 국제국, 비서실, 정책기획국 이런 부서에서 주로 조사와 정책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해왔습니다. 한국은행 재직기간을 포함해서 지금 리만 브라더스, 노무라까지 제가 총 26년 동안 그 거시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한국은행에서의 이코노미스트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에서의 이코노미스트가 보고 있는 대상은 똑같이 거시경제지만 주로 포인트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조사 분석 업무를 담당을 주로 해왔던 거고요.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에 와서는 어떤 저희 투자자들이라든가 또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그거에 대한 전망을 하고요. 특히 앞으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을 하고 또는 새로운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다든가 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과연 경제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저희의 고객들, 투자자들하고 같이 토의하고 그런 뷰를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월요일을 그러면 기준으로 아침 6시 45분에 저희 노무라 증권 서울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콜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세일즈하고 트레이더 분들이 나오시고 저는 이제 전화로 콜을 해서 이번 주에 예상이 되고 있는 주요한 경제 지표라든가 이벤트에 대한 저희의 전망 그리고 저희의 견해를 제가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오전 8시에는 이 아시아 지역 전체 세일즈와 트레이더들이 참석하는 또 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콩 노무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홍콩에 있는 사람뿐이 아니고 싱가포르, 서울, 대만, 기타 방콕이나 마닐라 여러 자유간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한국뿐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에 대한 저희가 이번 주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전망, 앞으로 예상이 되는 이벤트들에 대한 저희의 뷰,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1시가 되면 저희 아시아 경제팀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만 또 모이는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저희 기준으로 보면 이제 홍콩에 한 반 정도가 홍콩에 있고 나머지 반 정도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커버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경제 뷰를 다시 한번 쭉 발표를 하고
거기에 뭔가 서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어떤 지표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보고서 같은 것들의 진행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6시가 되면,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글로벌 전체 이코노미들이 참여하는 또 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아뿐이 아니고 런던이나 뉴욕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도 같이 참석을 해서 다시 자기가 맡고 있는 국가와 어떤 경제에 대한 뷰를 전달을 하고 서로 그거를 이제 크로스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중국의 관세 부과를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완전 미국 팀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될지, 또는 그게 어떤 임팩트가 있고 그쪽 분위기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시아에 있는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중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글로벌한 이벤트들이 각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한 저희가 그 시각들을 이제 키워갈 수 있는 거죠. 저녁 또 7시 반에는 또 글로벌 트레이더들하고 또 하는 또 그런 그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제가 이제 기준으로 이걸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가장 많은 그 콜이 있는 게 이제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에는 일중에 뭐 지표가 발표가 된다든가 또 이벤트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보고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같이 컨퍼런스 콜을 하거나 또는 저희가 직접 미팅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간이나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은 저희가 그 어떤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왔을 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해서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제가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또는 유럽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가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보거나, 또는 한국에도 저희가 가서 그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어떤 일이냐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간략간략하게 어떤 지표에 대해서 보고서도 내지만, 저희 노무라 증권에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한 심층 보고서라고 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저희가 두세 달 정도 이제 시간을 투입을 해서 어떤 스페셜 리포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은 저희가 1년에 한 이코노미스트당 3, 4개 정도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국 기준으로 보자면 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결정을 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만약 좀 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할 경우에 뭐 블룸버그라든가 CNBC 같은 경우에 같은 데서 뭐 TV 인터뷰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스튜디오에 나가서 이제 라이브로 같이 인터뷰도 작성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로 좀 일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면 너무 저한테는 과분한 얘기고요. 다만 뭐 제가 그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로 계속적으로 아마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 4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전달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저희 네 번째는 저는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상대하고 있는 저희 고객들이나 클라이언트 분들이 뭐 기관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글로벌 헤지 펀드라든가 또 이런 금융회사에서 오랜 동안 일을 했던 다들 그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이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더 가치 있는 보고서라든가 견해를 주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리 또 어떤 지식과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저같이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또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경험하고 맞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제가 어떤 용어라든가 전달하는 방식을 좀 달리 하는 그런 일종의 노하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네트워크인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좀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라는 게 뭐 정책도 그렇고 투자 의사 결정도 결국은 사람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는 게 사실 업무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피드백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보고서나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그 외국인 투자자가 그걸 읽어보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오히려 그런 질문이 또 제 견해를 더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조사 주제를 뭐 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 네트워크가 제가 그동안 쭉 근무를 하면서 많이 생겼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이 뭔가 관심이 있구나, 또는 이런 식의 앞으로 정책이 나온다면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해서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그런 걸 알아보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이제 가치 있는 어떤 보고서 내지는 이제 의견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뭐 여기 투자은행에 일하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가 상당히 업무 강도가 셉니다. 그리고 경쟁도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요즘 나오는 얘기로 뭐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그 가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가족의 어떤 성원이나 이게 사실 큰 위안이 되고 동시에 또 동기부여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아마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걸 굳이 한번 그 요인을 정리를 하자면, 저는 첫 번째가 전문 지식과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달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네트워크, 네 번째는 가족이라고 제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 근무를 할 당시에 2년 동안 미국에서 학술연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이제 다트머스 대학교의 턱이라고 하는 경영대학원에서 제가 MBA를 마치고 왔는데, 마치고 와서 그때 상당히 제가 좀 리서치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 한국은행에서는 학술연수 가기 이전에 많이들 도전하는 게 행내 현상 논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학술연수를 이미 마치고 와서 그때 한국은행 행내 현상 논문에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등을 당선을 했는데, 그때 만든 그 논문 제목이 비대칭적 통화정책 반응 함수의 추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이 뭐 1등에서 머문 게 아니고 정식 학술지에, 경제분석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공식적으로 이제 게재가 됐고, 추후에는 제 논문이 또 영어로도 이제 번역이 돼서 또 영문으로도 이제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가 2006년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에 합류를 할 때 한 인터뷰를 한 15번 정도를 제가 인터뷰를 봤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썼던 과거의 그 논문이 알게 모르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학술적인 뭐 지식이라든가 또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뭐 자료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제가 행내 현상 논문에 도전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외국에 있는 뭐 글로벌 투자은행에 나가서 일하겠다는 생각은 그때는 뭐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그 분야가 좀 관심이 있어서 이걸 좀 더 제가 통화정책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배워보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아주 컸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고 봤더니 또 제가 글로벌 투자은행에 일할 수 있었던데, 일할 수 있게 된 하나의 좀 어떤 또 계기가 됐다는 거죠. 뭔가 자기가 좀 흥미가 있고 관심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기회가 좀 생길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